내원하시는 그 안면신경 마비 많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내원을 하세요. 이 증상 자체가 뭐 목이나 허리 통증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눈으로 봐도 시각적으로 바로 눈에 띄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혹시 혹여나 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제가 그 구분하는 간단한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면신경 마비라는 거는 이제 얼굴에 있는 입이나 눈 쪽에 있는 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걸 안면신경 마비라고 하는데, 이 안면신경 마비는 이 뇌종양이나 뇌졸중과 같은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생기는 중추신경 마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안면신경 마비 7번 뇌신경의 말초신경 마비가 생기는 말초신경 마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중추신경계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안면신경 마비라면 이거는 급하게 빨리 병원에 가셔서 이제 뭐 뇌 쪽으로 치료를 하시던지 뭐 진단을 받으시던지 하셔야 되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법을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울을 보시고 안면신경 마비가 이제 얼굴 쪽에 이상 감각이 오셨다 하면 눈을 양쪽을 이렇게 찡긋 감아 보시면 한쪽은 감기는데 한쪽이 감기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말초신경 마비에 해당이 되고, 자, 거울을 보시고 우리 이마의 주름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주름을 잡아 봤을 때 한쪽은 주름이 잡히고 한쪽이 잡히지 않는다 하면 이거는 말초신경 마비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이마의 주름도 잡히고 눈도 정상적으로 감기는데 입만 한쪽으로 돌아간다. 그럴 경우에는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중추신경 마비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급하게 빨리 병원에 가셔서 빠른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이 옆으로 돌아가는 증상을 한방에서는 구아나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원인이 되는 게 이제 내 몸이 허해졌을 때, 기혈이 허해졌을 때 외부에 나쁜 사기가 들어와서 얼굴 쪽에 이런 이상 증상이 생기는 걸 구아나사라고 한방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방에서는 구안화사라고 한다라는 언급까지 아니면 마비 증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뭐 한쪽 입이 마비가 된다거나 눈이 감기지 않는다, 이 밖에도 또 어떠한 증상들이 동반이 되는 건가요? 예, 우선 보통은 이 구안화사가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말초성 구안화사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벨마비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람세이언트라고 하는 바이러스성으로 오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이 람세이언트라는 그 구안화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리고 벨마비의 일부에서 귀 뒤에 극심한 통증을 먼저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이 증상을 자각하게 되는 게 아침에 양치를 하거나 혹은 아니면 국물이 있는 음식을 드시다가 입 한쪽으로 국물이 흐르는 거죠, 물이. 그래서 알게 되고, 또는 가족 또는 동료가 얼굴이 이상해요라고 하는 외견상의 이상의 비대칭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눈이 잘 안 감기게 되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흐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아니면 입꼬리가 처지거나 또는 미각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거나 미각이 소실되기도 하고, 또는 이마의 주름, 대부분은 이제 이마에 주름이 잘 생기지 않고, 그리고 또 눈을 잘 감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눈을 치켜뜰 수도 없는 이런 증상들이 보통은 수반됩니다. 네, 뭐 청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각, 또 눈이 잘 감기지 않는다,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원인에 따라서 또 증상도 정확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민정 원장님, 한방에서는 어떻게 분류하고 있나요? 네, 한방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다양하게 분류를 해서 그 치료법도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풍사외습이라고 해서 이제 외부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차가운 기운이 경락에 침범을 하게 돼서 근육 운동이 실조가 일어나 이런 증상이 생긴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차가운 바람을 겨울철에 이렇게 쐬고 나서 증상이 생기거나 감기를 앓고 난 후에 생기는 걸 여기 범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둘째로는 간풍내동에 의해서 증상이 생긴다고 보는데요. 이거 간풍내동이라는 거는 이제 본태성 고혈압을 가지거나 체질적으로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성질, 그런 경우에 이제 내 안쪽에서 간풍이 동해서 이런 증상이 생긴다고도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기울결이라고 해서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기울 증상이 동반될 때 그걸로 인해서 근육에 실조가 일어나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 간기울결로 인한 이런 증상이라고 보는데 아까 그 시청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그 신경 쓰는 일이 생기신 후에 이런 증상이 생기셨다고 하셔서 그 시청자분은 아마 이 세 번째 간기울결로 인한 증상에 해당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혈쌍휴라고 해서 우리가 기혈이 모두 허해졌을 때 우리가 뭐 큰 병을 앓고 나거나 출산을 하고 나거나 뭐 병 걸렸을 초기에 뭐 우리 몸이 약해졌을 때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걸 이제 기혈쌍휴로 인한 증상이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풍담절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몸에 필요 없는 습담이 그 경락에 끼어 있는 거를 얘기하는데요. 뭐 고기를 좀 많이 즐겨 먹고 이렇게 체구가 많으신 분들이 생기는 증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한의학적 분류 방법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인성 원장님, 그런데 이러한 마비 증상 같은 경우에는 빨리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꾸준히 치료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어떤 한의학적 치료를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일단 구안화사가 오면 침을 맞는 게 가장 좋죠. 일단은 침을 맞게 되는데 침으로 경락을 자극해서 얼굴 안면 부분에 기혈순환을 우선 원활하게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의원에서 쓰는 전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침을 얼굴에 꽂은 다음에 여기에 전류를 흘려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안면바비에서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근육을 쓰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근육을 오래 안 쓰면 위축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근육을 안 쓴 근육이 위축되고 안면의 비대칭이 심해지는, 그리고 나중에 그쪽 근육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하여서 해당 근육들에 직접 전기 자극을 줘서 움직이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뜸을 떠서 얼굴로 가는 안면부의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약침을 이용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또한 부분적인 발적 그리고 발열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나요법으로 이 구안화사 자체가 양쪽의 균형이 틀어진 거기 때문에 추나를 통해서 몸 전신적인 균형을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항을 통해서 주로 이 뒤쪽에 뜨게 되는데요. 목 뒤쪽이나 아니면 어깨,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음 통증이 시작되는 귀 뒤에 유양돌기 부분에 부항을 뜸으로 해서 얼굴로 가는 전체적인 기혈의 순환을 좋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약인데요. 보통의 대부분의 구안화사는 몸의 면역이 떨어지고 기혈 순환이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얼굴 있는 데까지 기혈을 잘 못 올려주는 데서 오기 때문에 한약을 써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잘 맞춰주고 그리고 얼굴로 두면부로 가는 기혈 순환을 좋게 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침치료뿐만이 아니라 뜸과 부황, 추나요법 그리고 한약 처방까지 동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한방 치료를 꾸준하게 받는다면 완벽하게 치료가 될지 아니면 혹은 좀 후유증이 남지 않을지 궁금하거든요. 원장님이 보셨던 환자분들 주로 어떤 경우가 많았나요? 일단은 그 아까 제가 네.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크게 그렇죠. 벨마비와 람세이언트로 나뉘는데요. 람세이언트 증후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바이러스가 신경을 침범해서 신경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벨마비도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한 열흘 이내에 호전이 시작돼서 한 달 반가량 안에 거의 호전이 되는 그런 타입이 있고, 또 하나는 벨마비임에도 불구하고 두 달 이상 있어야 호전이 시작돼서 아주 오랜 동안 끌고 가는 그런 타입이 있는데, 그 두 번째 타입의 벨마비와 람세이언트에서는 후유증이 남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한의학적인 치료를 반드시 병행하셔야만 합니다. 네, 한의학적 치료가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한다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치료 속도를 좀 높여주고 후유증이 최대한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함께 해주면 좋을 뭐 운동 치료 요법 같은 건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보통 이제 구안화사 있는 분들 전체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중추성, 말초성, 그리고 또 람세이언트, 그리고 벨마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잘 안 쓰는 근육을 많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또 뇌에 자극을 줘서 그 연관된 부분에 뇌 시냅스들이 손상된 부분을 도와줄 수 있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네.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 만약에 이 동작이 안 되시면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가 우선은 눈을 치켜 떠서 이마에 주름을 잡아주는 거고요. 이마에 주름을 잡았다가 풀어주고 치켜 떴다 내리고 한 동작당 한 10번 정도씩 꼭 반복하셔야 되고요. 거울을 보고 바른 동작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눈을 이 정명혈 부분에 주름이 생길 정도로 꼭 감았다 떠주는 것. 이걸 10번 정도 반복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얼굴 전체적으로 특히 이 비끈을 많이 써서 찡그려 주시는 겁니다. 찡그렸다 풀어주시는 것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코를 벌름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코 양쪽을 콧불을 잡으시고 어느 정도나 이게 넓어지는지 확인하시면서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크게 입꼬리를 올려서 미소를 지어주시는 건데 잘 안 될 거예요. 한쪽이 이제 마비가 돼서 보통은 처져 있기 때문에 그쪽은 거울을 보시고 반대편과 보조를 맞춰서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양쪽을 같이 올려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아, 에, 이, 오, 우를 크게 입을 벌려서 10번 이상씩 반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음료수를 마실 뿐만 아니라 빨대를 하나 가지시고 끝을 막으신 다음에 그 빨대를 빠시는 것도 볼에 있는 근육들, 저작근이나 이런 근육들을 많이 쓸 수 있게 해주고요. 마지막으로는 볼 풍선을 만드는 건데요. 한쪽씩 이쪽에서 풍선을 만들었다가 반대편으로 보내주는 걸 반복하시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반복하셔서 얼굴에 있는 근육들을 최대한 많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께서 직접 사진 자료까지 만드셔서 좀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하기 쉬웠는데요. 혹시나 구안화사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운동치료법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TV 켜신 분이면 갑자기 우리 정승 원장님이 볼에다 바람을 넣어서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네. 안면 신경 마비를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운동 치료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밖에 평상시 관리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를 예방을 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민정 원장님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여러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왕 아나운서님께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얼굴이 만약에 오른쪽으로 돌아갔다 하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반대쪽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겠죠. 역시 역시 우리 아나운서님은 의학 정보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제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 시청자분들이나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때 이렇게 우리 얼굴이 오른쪽으로 돌아갔다 하면 많은 분들이 오른쪽 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내원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얼굴에서 잡아주는 이 구륜근이라는 게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왼쪽에서 이 잡아당겨주는 역할을 못하게 돼서 얼굴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대측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할 때도 만약에 얼굴이 오른쪽으로 돌아간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안면 신경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집에서도 뭐 따뜻하게 해주거나 물리치료 같은 것도 이 반대측으로 돌아간 얼굴의 반대측 방향으로 그런 치료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게 우리가 가장 호발하는 계절이 겨울철. 찬바람이 많이 불어올 때 이런 안면 신경 마비 증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이라든지 뭐 에어컨에 차가운 바람을 쐬는 경우에는 마스크 같은 걸 착용을 해서 차가운 바람을 쐬지 않도록 생활 관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